안녕하세요. 생활가 윤희입니다. 2025년 9월 3일 수요일에 이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마지막 평가원 기출이었죠. 특히 당해년도 평가원 기출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출제 경향이나 어떤 평가원 선생님들의 어떤 심경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알아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보는 것 말고도 직접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은 그런 모의평가입니다. 이제 정말 수능이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오신 것처럼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면 금세 끝나 있을 겁니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정말 며칠 전에 여름방학이 끝났는데요.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여름방학이 끝난 지 꽤 되셨을 거예요. 보통 8월 중순에 개학을 하시니까. 근데 대학생은 9월 1일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지금 시차 적응이 필요한 시기예요. 해외를 다녀온 것도 아닌데 개강한 지 너무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바이오리듬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수능 날까지 자신의 바이오리듬을 수능 날에 잘 맞춰서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졸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 텐데 우선 이번 9월 모의평가의 1등급 컷이 44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이도 조절이 가장 잘 된 1등급 컷이 몇 점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딱 44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되게 난이도 조절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니었나요? 제가 쭉 풀어보다 보니까 확실히 교육청 기출문제하고는 확실히 다르고 이전의 평가원 출제 경향과도 좀 달라졌더라고요. 뭔가 고인물과 이과생들을 한 번에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으신 느낌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가원 기출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상가도 있었고 비킬러로 출제되는 파트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경향성이 지금 보이는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간화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간은 도덕규범을 탐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라고 보는 규범윤리학이고 나는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술윤리학입니다. 1번 선지는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기술윤리학의 핵심 과제이고 2번 선지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 이게 바로 규범윤리학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2번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3번은 논리구조, 언어의 의미 분석 이런 것을 보아 메타윤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4번은 이론을 적용해서 실제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윤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서술하는 이것이 기술윤리학의 핵심 과제인데 규범윤리학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의사소통하면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르긴 하는데 또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자들은 언어 행위와 함께 상황에 따라 진리성 주장, 정당성 주장, 진실성 주장으로 이루어진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장을 보았을 때 하버마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보시면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이성적인 참여자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주장을 변화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번 선지가 바로 하버마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정답이었어요. 2번은 발언의 진실성은 의사소통 행위에 의한 합의에서 도출된다. 이 발언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화자의 의도나 감정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실성 주장은 화자의 내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의사소통 행위에 의한 합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이상적 담론은 선호가 일치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하버마스는 오히려 선호가 일치하는 참여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담론은 오히려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할 때 이상적인 담론이 가능하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이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고 4번 이상적 담론 규칙은 공론장 외부의 개입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이상적으로 담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공론장 외부의 어떤 권력이나 권위 때문에 그 이상적 담론 규칙이 변경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합리적인 토론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는데요. 양심이라는 건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인 합의를 통해 죽음의 정당성이 확립된다 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도가 사라지니까 인의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니까 거짓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인의랑 지혜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것들을 이제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는 노자입니다. 을은 우선 인륜이라는 워딩을 보면 유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을이 맹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면 오륜의 도를 행하여 도덕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오륜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주장하는 부자유친, 부무유신, 부부유별 이렇게 5개 강조하는 덕목인데요. 노자는 유교의 그런 인위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삶의 고통을 끊기 위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는 석가모니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3번. 무위의 도에 따라 지혜를 버리고 덕을 실현해야 한다. 이 선지는 을이 아니라 오히려 갑의 입장, 즉 노자의 입장에 가깝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본성을 함양하고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의 입장에 가장 적절한 선지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었고요. 5번.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우선 맹자만 보아도 맹자는 만물에 차등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죠. 유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5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이 한자가 재물인데 이 재물로는 장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다음은 갑을 사상가들의 가상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선 갑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그 행위가 덕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덕윤리, 그런데 특히 이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 살짝 그림으로 눈치를 채봤을 때 약간 이렇게 현대적인 의상을 입고 계신 것을 봤을 때 맥킨타이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딱 머리 스타일만 봐도 칸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칸트보다는 되게 눈이 크네요. 아무튼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을은 칸트였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만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제 맥킨타이어는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만이 정당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선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맥킨타이어는 오히려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의 입장에서 덕은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2번이 맥킨타이어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선지였고요. 3번.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의무가 아니라 의지라는 말이 쓰여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칸트는 이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도 보편 법칙의 조건에 따라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 4번.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스름 돈을 5,000원을 더 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5,000원을 다시 가게의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이 행위 자체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동기가 의무라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건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 5번.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행위다. 유용한 결과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맥킨타이어와 칸트 모두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자의 인격이나 동기, 의무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두 사상가의 공통된 의견을 볼 수 없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번. 이 5번이 오답률 1위, 무려 71.4%의 학생들이 틀린 문제였는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서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갑은 정언명령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칸트이고, 을은 특수의사, 일반의사라는 워딩을 봤을 때 베카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딴소리이긴 하지만 특수의사랑 일반의사만 보고 베카리아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정말 쓸데없는 팁이긴 한데, 특수의사, 일반의사잖아요. 의사는 이제 수술 같은 거를 하면 배를 가르는 수술도 하잖아요. 그래서 베카리아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정말 쓸데없죠. 그런데 이런 게 은근 도움돼요. 이런 거를 나만의 꿀팁 같은 걸 알아놓으면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루소의 그 의지, 일반 의지랑도 헷갈리지 않고 좋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1번,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구한다. 칸트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정의에 부합한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1번은 아니고, 2번,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 점은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함을 간과한다. 베카리아는 형벌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두려움, 공포감을 주어야 한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반면에 칸트는 형벌의 목적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범죄에 대한 응보여야 한다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형벌이 정당한가라는 측면에서는 그걸 간과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4번,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됨을 간과한다. 베카리아는 그 범죄의 경중이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해악, 즉 결과를 보고 형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4번도 적절하지 않았고요. 5번,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 제시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즉,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 예방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번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번, 다음 가상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사랑하면 에리 프롬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또 이제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하빌, 개성을 유지할 때만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보면 에리 프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 나올 수 없다. 제시문에서도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 2번,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합일도 불가능하다.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합일이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미성숙한 합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아닙니다. 4번,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움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 이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에리 프롬은 고립 탈피 그리고 인간다움 실현과 같이 실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오직 인간 사이의 합일에서만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4번 선지가 에리 프롬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정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분리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합일을 추구하는 욕망을 지닐 수 없다. 제시문을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프롬은 분리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를 추구하는 욕망과 열정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5번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번, 다음 사상가가 아니라 사상이네요.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 예, 선, 그리고 어진 사랑, 이러한 워딩을 봤을 때 이 제시문이 가리키는 사상은 유교 사상입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군자의 의복 착용은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에서도 세련된 의관을 정제하는 것이 군자의 덕을 갖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군자는 적절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덕을 표출한다 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니은, 의복은 때와 형편에 따라 이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평소 의복은 소박하게, 타인을 만날 때나 제사를 지낼 때는 세련되게,
이렇게 때와 형편에 따라 예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라고 제시문에서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도 적절합니다. 디귿, 예의 근본은 경건한 내면이 아니라 세련된 외형에 있다. 이 6.25 사상에서는 예의 근본이 경건한 내면에 있다 라고 봅니다. 리을, 의복은 항상 소박해야 할 뿐 격식을 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 세련되게 입으라고 했잖아요. 격식을 차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은 기역 니은의 1번입니다. 8번,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루아침에 정치적 통일을 이룰 순 없다. 그래서 그 차이를 서서히 줄이는 노력이 우선이다. 정치적 통일에 앞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를 쭉 읽어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민간 교류, 즉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수반한 협력으로 남북한 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9번, 가의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라고 주장하는 롤스이고, 을은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라고 보는 싱어입니다. 그래서 리을부터 보시면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싱어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복종은 그것이 공리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디귿, 시민 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롤스는 개인의 양심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양심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시민 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라고 보긴 하였지만,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 우선 양심적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인가라는 물음에는 롤스도 동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고, 니은,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우선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민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니은도 적절합니다. 기역,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행위, 그냥 시민불복종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이 질문에는 롤스와 싱어 모두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A의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입니다. 1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 문장만 봐도 이 사상가가 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칸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칸트가 중요한 사상가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예술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로 출제가 되었고, 실제로 오답률 2위입니다. 무려 68.6%의 학생들이 틀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칸트의 예술관에 대한 개념 플러스 독해 능력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면,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이제 시문에서도 미적 판단은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라는 것이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미적 판단은 어떠한 개념이 없더라도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요청한다. 즉 보편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니은, 선, 비,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가 있다. 그 존재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적절하고, 디귿,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우선 이성적 존재자라는 것은 인간이 있고 그리고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적 판단은 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리을,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 미적 판단은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보편적 판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의 1번이었습니다. 11번, 그림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그림만 봐도 딱 이 안경만 봐도 롤스라는 게 보이는데, 공정으로서의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 원초적 입장, 이런 워딩을 보면 롤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보면,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롤스는 그 원초적 입장에 처한 개개인들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들, 즉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원초적 합의의 목적이 공리라는 것은 아니나 원초적 합의를 통해 지향하게 될 사회가 모두의 복지를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2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우연성, 즉 운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용은 하지만 그 우연성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완화하려는 것이 롤스가 주장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인 것이죠. 3번,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진 않는다. 롤스는 사회 기본 구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의의 1차적 주제라고 바라봅니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는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다. 이 제시문을 봤을 때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이런 워딩을 보고 4번 선지가 틀렸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는데 순수 절차적 정의에서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바로 절차인 겁니다.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과가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4번 선지가 가장 적절한 정답이었습니다. 5번,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 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개인들은 어떤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재능, 가치관 등의 특정 정보를 모르긴 하지만 인간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 5번 선지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12번,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로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러야 한다. 즉 마땅히 애도해야 한다 라고 보는 이 사상가는 유교에서 공자입니다. 근데 그냥 유교라고만 두고 풀어도 무방해요. 을은 중생, 번뇌, 자비 이런 워딩들을 봤을 때 석가모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한다. 바로 정답이 나왔죠? 죽음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 사상에서는 그 죽음을 마땅히 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적절했습니다. 2번,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면서 삶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자는 삶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현실에서의 도덕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고 3번, 중생의 죽음은 태어남과 상관없이 생기는 고통일 뿐이다. 이 석가모니 입장에서 죽음과 태어남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과 태어남 모두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4번, 열반에 이른 사람도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열반에 이른 사람, 즉 해탈한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즉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고 5번, 삶에 대한 애착으로서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석가모니는 이 삶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삶에 대해서 애착과 집착을 가지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의 주장과 반대되어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13번. 23번 문제 제시문을 딱 보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평가원 기출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리부어인데요. 이 리부어가 주장한 집단의 이기심에 대한 개념이 되게 쉬운 듯 낚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서 저도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리부어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공부해 놓자 라고 하고 공부했던 사상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본 수능에서는 리부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리부어가 나온 것을 보면 아예 앞으로 아예 안 나올 사상가는 아니라는 거죠. 충실하게 꼼꼼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부어는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강제력 또 불가피하게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집단은 이기적이니까. 이런 주장을 했던 사상가인데요.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이다. 이 리부어의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악인 것은 이 제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악의지뿐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일 수 없어요. 2번,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고 3번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 우선 리브어의 입장에서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번 강제력은 도덕적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리브어는 사회 정의를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때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4번이 리브어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5번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4번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생명윤리 파트에 대한 문제인데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보면 가비 싱어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을은 칸트 또 나왔어. 그리고 대지윤리를 주장하는 병은 레오폴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선 기억부터 보시면 쾌고감소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싱어의 입장에서 쾌고감소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싱어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에게 맞는 대우가 있고 동물은 동물에게 맞는 대우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싱어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은 동물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이 동물에 대한 의무를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하는 것은 싱어, 칸트, 레오폴드 중에 칸트만의 입장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니은이 B의 자리로 적절하고요. 디귿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싱어는 쾌고감소 능력이 있는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라고 보았고 칸트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생명체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에 싱어와 칸트는 동의합니다. 반면에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선지가 C의 자리로 적절하죠. 레오폴드를 제외한 두 사상가의 공통된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디귿이 적절했고 리을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에 대해서 레오폴드는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지닌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사상가의 공통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리을은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입니다. 15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선 이 토론의 주제는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갑과 을 모두 기존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키는 용광로 이론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을은 국수 대접 이론을 차용하고 있고 갑은 주류 비주류를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하는 샐러드볼 이론을 차용하고 있죠.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쟁점은 이 5개의 선지 중에 5번입니다. 국수 대접 모델과 샐러드볼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주류 문화가 존재하는가이기 때문에 이 5번이 가장 적절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야 하는데요. 갑은 세력 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이다 라고 주장하는 모겐소입니다. 을은 국제연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칸트입니다. 칸트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칸트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권력으로 통제하는 게 세력 균형인 거죠. 니은 세계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이 세계시민법의 내용이 환대권이잖아요. 근데 이 환대권은 그 나라의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귿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이 선지가 한 번에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까지가 좀 걸렸는데 우선 칸트의 입장에서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의 권리가
잠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이었던 권리가 보편적 국제연맹, 즉 합법적 국제관계를 통해서 그 권리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을 때 공화제의 존속과 완성, 즉 공화제 안에 있는 국민들의 권리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합법적 국제관계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즉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적절한 선지였어요. 리을,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 제시문에서도 모겐소가 정치의 도덕은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도덕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칸트 또한 영구평화를 위해서 그 도덕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따라서 이 선지는 갑과 을 두 사상가 모두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의 5번입니다. 1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이 사상가는 기술이 공허한 힘이라고 주장한 야스퍼스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보시면 기술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이게 바로 야스퍼스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죠. 바로 첫 번째 문장과 상응하는 내용이었어요. 2번,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 문제는 기술 자체로서 극복해야 한다. 야스퍼스는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 문제를 기술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 활용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성찰이 요구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술 자체로서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서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을 성찰하여 기술을 지도해야 한다. 기술에는 부도덕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죠. 4번, 기술 자체의 독자적 목적으로 인해 기술의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기술 자체는 독자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5번,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야스퍼스는 기술의 본질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기술 자체는 그냥 기술,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삶의 주체, 레건이죠. 레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동물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죠. 2번, 동물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동물은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니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뿐입니다. 동물이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진 않으니까요. 4번, 동물을 이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산출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이 동물을 이용하여 라는 워딩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선지는 동물을 수단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건은 동물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라고 보았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5번.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동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 점이 레건이 A씨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네, 19번. 제가 잘못 체크한 게 있었네요. 이 16번이 오답률 3위가 아니라 19번이 오답률 3위, 53.5%의 학생들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네, 16번은 오답률 5위였네요. 그래서 19번.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를 벗어나 자기 보존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설립한다 라고 주장하는 홉스이고, 을은 일반 의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루소입니다. 기업,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홉스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 않고, 니은,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가. 홉스의 입장에서는 리바이어던에게 그것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고, 루소의 입장에서는 일반 의지에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가 두 사상가의 주장을 되게 잘 아우르는 그런 워딩이었습니다. 니은은 적절하고, 디귿,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 이걸 즉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홉스와 루소 모두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정치 질서가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적절하고, 리을,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이 선지가 루소만의 입장, 즉 C의 자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선지는 홉스의 입장에 부합합니다.
흡수는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때 자기 보존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다. 즉,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리을은 C의 자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이었습니다. 20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질서 정연한 만민, 롤스, 그리고 이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원조를 해야 한다. 싱어. 그래서 롤스와 싱어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억부터 보면 원조의 목적은 원조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입니다. 원조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은 롤스가 말하는 원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롤스의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 않고 니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 대상국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고 디귿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쵸? 싱어는 원조 주체가 원조를 함으로써 행복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고 리을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 롤스는 원조 대상국이 적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싱어는 효율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의 5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항상 제가 모의고사 풀이 영상을 마무리할 때 이벤트를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벤트를 제가 따로 열지 않았죠. 근데 그게 까먹어서는 아니에요. 계획된 일이고요. 저의 계획에 의해서 이번 9월 모의고사부터는 이벤트를 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따로 이벤트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능 완성 교재를 활용한 쇼츠 콘텐츠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콘텐츠로 또 아주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계획하고 대본 쓰고 편집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계속 꾸준히 같이 지켜봐 주시고 이제 정말 금세 지나갑니다. 수능 금세 눈앞에 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같이 봐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